최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의 핫 이슈 시간에는 강희성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본부장과 함께 노인 일자리 증가 배경과 취업 성공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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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 7월 30일이었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5만 자리씩 이상씩 증가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3만 자리에서 43만 자리니까 매년마다 5만 자리씩 늘리시고요. 네. 공익형, 교육형의 일자리는 9개월에서 월 20만 원을 받으셨었는데 이 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월 3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복지형의 일자리는 9개월에서 월 20만 원을 받으신 일자리가 12개월로 늘어나면서 40만 원을 받는 일자리로 늘어났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런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사회적 기업에도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허용했고요. 또한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시키기 위한 노누케어 활성화 이런 사업까지도 추진하는 계획에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발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정부가 이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저희가 2011년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OECD 회원국 평균은 14%로 저희 나라와 OECD 국가의 평균 차이를 보면 한 3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네.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은 본인의 노후 준비보다는 자녀들의 성장시키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 주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하신 통계를 따른다면은 45% 정도의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번 이 계획 발표를 통해서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예,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네. 단 사업별로 60세부터 64세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연초에 시행하기 때문에 연 1월이나 2월에 모든 사업자의 모든 참여자들이 확정 짓기 때문에 1, 2월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고 그 빈자리가 있거나 그 자리를 채우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어르신들 65세 이상 지금 600만 명 시대가 도입했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또 일하고 싶은 분들이 반 이상이 되니까 뭐 5만 자리 늘린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군요. 현재 일선에서 어르신들의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좀 좋은 일자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글쎄 지금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싶은 의욕은 많으신데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을 보는 시각도 좀 다 다르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주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직종은 수의 경비직, 그다음에 미화, 생산 작업, 농어촌 인력 이런 기타 등등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3D 직종, 어르신들도 사실 원하는 직종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직종이 3D 업종 회피하거나 사무직, 업무 보조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직종에 접근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젊은 층들의 지금 취업률도 굉장히 의욕이 높고 취업이 어려우시니까 어른들까지 그런 직종을 차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사업장에 따라서는 60에서 64세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일자리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사업장에서 원하는 그런 유형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형의 어르신들이 좀 취업이 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직, 그다음에 수의직, 그다음에 미화직, 뭐 3D에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직종들이 어르신 접근하기가 좋고요. 근데 때로는 어르신들이 과거의 경력에 좀
머무르는 편이 많이 계세요. 내가 네.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은퇴 이후에도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일자리는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네. 네, 그렇군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있지만 또 그게 준비된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정보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그래도 좀 가깝게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일단 정보에 빨라야 되는데요. 어르신은 정보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취업지원센터에 어르신들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 연계해서 취업 이후에도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연계하고 있고요. 이 어르신들을 계속 관리하는데 어르신들의 전국번호가 있습니다. 전국번호에 1577-6065로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시면 네. 가까운 지역에 어르신들을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취업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화면으로 연락처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은퇴자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720만에 달하는 또 베이비 부머도 노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이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세적으로 보면은 어르신들이 되기 전에 은퇴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적어가지고 예. 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굉장히 망설이고 어디를 가도 딱히 그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교육 그런 제도들이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종합계획 발표에 노인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르신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한 은퇴 후에 취업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좀 달리 바꿔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취업은 절대적으로 어렵고요. 네. 어쨌든 힘든 부분이라도 참여해서 한 달의 인건비라도 받아서 보시면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달라지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감도 또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또한 일을 즐거움으로 참여하신다면 어르신들의 그 은퇴 후의 일자리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 전후의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네네네. 같고요. 또 은퇴 전에 노인 훈련 프로그램도 좀 확충이 돼야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취업 외에 또 창업 준비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 실버 창업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필요한 원칙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창업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르신들이 창업한다는 거 그다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예. 하신다면 네. 본인의 경험이 많이 있는 것을 참여해야 하겠죠. 그리고 꾸준히 어르신의 생각보다는 사회시장의 성장성이나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야만이 창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더구나 뭐 창업은 상권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에게 강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을 겨냥해서 창업을 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강희성 본부장께서는 뭐 한 인터뷰를 통해서 고령자에게 딱 맞는 그런 노인 적합 직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인 법률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장애인들에 대한 취약계층은 법제화되어서 우리 기업체에서 고용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예, 고용을 해야 의무적으로 되죠.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을 그다지 반갑게 맞이할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법이 구성되어 있다면 지속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 취업이 더 확대될 수 있고요. 또한 한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노인 인력의 자원을 우리 국가가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자원들을 다시 우리 국가 자원에 편입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다 나이 많다고 노인이 힘이 없고 건강하지 않은 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노인 인력 자원을 편입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65세 어르신 중에 취업 희망자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취업 희망을 원하는 거는 생계비 마련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계비 마련에도 도움이 준다면 이런 것들이 법제도화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청년 실업난도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물론 청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명확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조금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인 우려도 있고요. 예. 또 이와 달리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도 많거든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런데 이 청년들하고 일자리를 뺏는다, 안 뺏는다라는 정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대기업, 그리고 뭐 사무직, 국가기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들이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것은 그런 기관들이 아니죠. 예. 어르신들이 시간에 참여해서 내가 뭔가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도 취업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거의 노무직, 경비, 청소, 택배 이런 타 세대로부터 좀 외면받은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크게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네, 오늘 강희선 본부장님 모시고 노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